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 60회 토픽 쓰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과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토픽 스쿨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 60회 토픽 쓰기 문제를 이제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51번, 53번, 54번 이렇게 총 4문제의 문제풀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어떻게 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놓고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 쓰기 문제 풀이 팁을 해놨는데요. 훑어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 때,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몇 번부터 풀어야 되냐면 정확히 53번부터 푸시길 권고 푸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53번부터 문제를 푸세요. 네. 토픽 3급 이상을 따려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토픽 2의 경우에는 3급부터 6급까지 있잖아요. 하여튼 어떤 급수를 따려고 계획을 하시든 간에 저는 53번 문제를 가장 먼저 푸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53번 문제가 가장 점수를 받기 쉬운 그 번호 중에 하나예요. 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몇 점을 받아야 되냐면 지금 세 과목이잖아요. 세 과목이니까 우리가 듣기 있고요, 쓰기 있고요, 읽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120점 우리가 그 토픽 3급을 원할 때 120점을 받아야 되는데 120점을 받을 때 쓰기에서 몇 점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40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평균적으로 했을 때 토픽 쓰기에서 40점을 받아야겠다 했을 때 가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번호는 바로 53번입니다. 53번은 그래서 제가 이제 토픽 스쿨을 사실 계획할 때 이 홈페이지를 계획할 때 뭐였냐면 토픽 쓰기 53번을 가장 많이 연습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홈페이지를 열었거든요. 53번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30점까지는 다 못 맞더라도 최소한 2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게 53번이에요. 그리고 이 쓰기 중에서는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51번, 52번 이렇게 먼저 보시지 마시고요. 네, 53번부터 정확하게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을 꼭 지켜서 풀어보셔야 돼요. 53번 제가 이제 시간 제한 두고 풀기 이거를 이번에 뒀는데 토픽의 경우 총 5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54번 문제를 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4번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토픽을 4급 이상을 따겠다 하는 사람들은 54번 문제를 푸세요. 하지만 나는 그냥 3급만 따겠다 하는 사람은 54번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그래도 점수를 주는 두 가지는 53번과 54번이라는 거. 왜 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30점하고 50점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이라도 적으면 점수를 주는 건 53번과 54번입니다. 하지만 51번과 52번은 내가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그래도 보통은 51번은 조금 아시더라고요. 내가 3급 정도 수준이어도 51번은 알 수가 있는데 5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설명문이기 때문에 51번은 보통 이제 생활글이잖아요. 그래서 51번은 그래도 조금
그 내용은 아는데 이제 정확하게 못 써서 이제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52번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면 여기에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용을 넣을 수가. 그래서 51번 같은 경우에 조금의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반면 52번은 그래도 조금 더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다시 들어가서 54번 문제를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53번 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타이머를 꼭 설치를 하시고요. 10분 그 타이머를 시작하시고 10분 안에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54번 같은 경우에 20분으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분 이상 쓰시면 시험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4번은 20분으로 설정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51번과 52번은 5분 안에 쓰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쓰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볼 때는 훨씬 더 긴장도 하고, 막 이렇게 떨리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제한을 두고 풀시길 꼭 바라고요. 53번과 54번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고지에 옮겨 적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원고지에 바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은 고치시고 원고지에 적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분의 여유가 있는 건 뭐냐면 원고지에 적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53번과 54번의 경우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5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고 나서 이거를 보고 이거 좀 틀린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고쳐서 쓰시고 이거는 이제 그 시험지에 쓰잖아요. 쓰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원고지에 적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의 풀이 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53번을 일단 어떻게 푸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보면은 53번 문제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한국말로 써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의 생각은 쓰지 않죠. 그리고 그냥 추측이라든지 아니면 비교까지만, 추측도 쓰면 안 돼요. 비교까지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적어주는 거. 여기 이제 60회 같은 경우에는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 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다. 2007년에는 얼마, 2012년에는 얼마, 2017년에는 얼마. 그래서 얼마가 증가했고, 증가했느냐 아니면 감소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앞에, 이게 첫 번째 단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에 대한, 여기는 뭐 증가잖아요. 약 5배가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그런데 이제 그 60회가 조금 제가 이제 어렵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비교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용 목적에 같은 경우에 2007년과 2017년을 비교를 했으니까 이 비교한 내용들을 다 집어 넣어주는 거. 이렇게까지 해서 200자에서 300자잖아요. 그리고 또 300자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글이 그 중간에서 잘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저도 처음에 그 53번 문제를 풀이했을 때 조금 더 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면 중간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그것까지도 하셔야 53번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그 정확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53번은 바로 쓰고 10분 안에 내가 쓸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정확히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풀이 팁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54번으로 갔을 때 제가 말했지만 이거는 4급 이상은 되어야 아마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3급 정도의 수준, 내가 3급의 수준이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아마 그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3급을 내가 3급 정도의 수준이면.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풀이에도 썼지만 한국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글쓰기가 바로 54번입니다. 그래서 54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장점이 여기는 이제 그 60회는 장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가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54번은 점수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라는 그런 그 경고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쓰지 말라는 그런 팁을 드렸죠. 그래서 그 어떤 게 필요했냐면 54번의 문제 풀 때는 개요를 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자기의 생각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3가지 정도 쓰고 찬성이냐 반대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이거에 찬성한다라든지 반대한다든지 자신의 의견을 쓰는데 제가 말했지만 54번 같은 경우는 그 설득하는 글이에요. 자기의 논리를 주장을 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자기의 글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것이 54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 그 이유는 어떻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조기교육 이제 60회 같은 경우는 조기교육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일찍 배우는 거에 대해서 장점은 무엇인데 장점은 이런 몇 가지가 있고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왜 찬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절대적으로 53번과 54번이 다른 거는 53번은 자기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실제 자기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교하기까지만 들어가는 게 53번 문제고 54번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4번은 꼭 그렇게 푸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600자, 700자이기 때문에 보통의 그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600자, 700자 절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많이 쓰는데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냥 글로 먼저 써보고 글자가 조금 틀린 게 있다, 문법에 맞지 않나 이런 거 이런 게 한국식 표현인가 뭔가가 틀린 게 있나 이것까지 확인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4번이고요. 마지막 51번과 52번은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가 51번과 52번입니다. 51번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말했지만 생활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51번의 문제 팁은 뭐였냐면 문제 풀이 팁은 종결 어미를 맞추는 거. 그죠? 그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비읍니다, 습니다가 꼭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이
종결되는 그 마침표라든지 여기는 마침표, 여기는 물음표 이거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잘 쓰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는 51번의 문제 활용 팁이었고요. 보통은 3급 정도의 수준 3급을 내가 좀 받겠다 하는 사람들도 51번은 보통 여기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종결어미가 맞느냐 높임 표현을 쓰느냐 이거에 주의해서 51번을 푸시고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해서 풀어주시고요. 52번의 경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말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보면 종결 어미를 맞춰야 돼요. 얘는 니은다, 는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반말체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쓰기에 쓰는 반말체인데 이것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다 니은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뭐 비읍니다, 씁니다라든지 아유, 어요라든지 이런 글씨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2번에는 반드시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글의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글을 그 힌트를 찾아서 보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기억은 들려주다가 힌트고 니은은 느끼다가 힌트다. 근데 그 힌트를 찾는 것도 이제 조금 어렵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이 글의 내용 여기 있는 거에서 뭔가를 찾아서 기억을 쓰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또 니은을 찾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은 52번에 이제 그 열심히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52번을. 그래서 이 활용 팁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토픽 쓰기는 100점, 그저 100점이죠. 100점이 있는데 4문제로 100점이 있는 토픽 쓰기입니다. 말했지만 읽기와 듣기는 모두 다 50점, 아니 50문제죠. 그러니까 각 2점씩만 있지만 쓰기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마다 배점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는 10점, 그죠? 51번 10점, 52번 10점, 각각 5점씩 이렇게 문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53번 30점, 그죠? 54번 50점. 그리고 쓰기에서 문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채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읽기하고 듣기 같은 경우는 OMR 카드에 적는 순간 끝이에요. 하지만 그 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적어준다면 뭔가 뭐 맞춤법이 틀리든 표현이 틀리든 조금이라도 쓰기만 하면 점수를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시고 토픽 쓰기에 꼭 도전해 보시고요. 시간 맞춰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활용 팁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토픽 여기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그 예제 같은 거를 좀 해놔요. 문항 연습하시라고 이런 예제 문항들을 앞으로도 계속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이거를 꼭 쓰기를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댓글로 달아도 좋고요.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토픽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은행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해보면 이런 유형 동일한 유형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연습해보는 그 과정 그리고 몇 분 안에 내가 썼다 이런 거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특히나 제가 가장 그 연습을 많이 할 부분은 53번입니다. 그래서 53번에서 내가 꼭 30점을 맞자 이렇게 생각하고 쓰기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픽 쓰기에 대한 팁이었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